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내가 아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인간은 악하다. 악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은 천성적으로 원리를 좋아한다. 이 중 모든 유인원도 예외가 없다. 이백성 이상의 원성이 중에서 홀로 떨어져 비사교적으로 살아가는 종은 하나도 없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자신의 제한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출거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우리는 왜 남을 돕는가? 프란스 드발, 영을 죽이는 자의 칼이라. 상황 아닌 요령처럼 웃어서 있다 갑자기 새 녀석이 나타나더니 드라마틱한 루소와 같이 인간이 천성적으로 선하다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은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해명해야만 했다. 흑셀의 경우에는 그와 정반대였다. 만약에 인간이 천성적으로 악하다면 인간의 동물적인 속성에서 유래한 영을 주기 위해 저희리한 베링칼과 같은 선은 어디서 온 것일까? 반대로 더 바른 30년 동안의 원숭이들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선함과 이웃 돕기는 원숭이 집단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원숭이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행동 양식이다. 이익이 생존을 위한 투쟁은 고립되어 사는 동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은 다윈과 흑셀리의 사상적인 오리였다. 인간은 무자비하게 고립된 전사가 아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한 가족의 구성원이고 동시에 더 큰 규모의 사회적인 집단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원숭이를 닮은 존재로서 선사시대에 유물로 내려왔던 전제로는 인간의 약점들, 즉 공격적인 교활함, 이기심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귀한 성격도 있다. 상어나 이타조이 역시 우리의 원초적인 생물학적인 본성 중의 일부다. 선을 행하는 능력은 아주 오랜 원시 세계에서 나온 원초적인 본능임에 틀림이 없다. 선. 나는 왜 선해야만 하는가? 내 마음속의 법칙. 왜 선해야 하는가? 칸트. 이만할 칸트. 두 가지 사물인데 이것들은 나의 기분을 점점 더 새롭고 점점 더 벅차오르는 감동과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 훗날의 커다란 진리를 보는 바로 도덕적인 철학. 이 어린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마누엘 칸트다. 칸트. 칸트는 특히 학교 지붕 위에 설치된 전문 건축소에 열광을 했다. 밤마다 천문을 봤다는 거죠. 칸트의 견해가 대담하고 진보적이었던 만큼 그 자신은 자기 경력을 전혀 계획할 줄을 몰랐다. 철학사에 갈망할 만한 발치를 남기기 위해서 건강히 필수였지만 칸트는 그 사이에 상당히 나빠진 건강 상태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계산을 했다. 칸트에 대한 이야기. 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나는 원할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야기. 괴테 철학을 대해서 이런 주장이 맞는 것일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나? 여행에서 자, 이 모든 것은 도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날 전 세계 수백 곳의 연구에서 수만 명의 내 연구자가 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연구 중에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인간을 움직이는 본능과 충동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선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결국 선해야 한다는 욕망에서 기인한다고 하면은 인간의 뇌 속에 선함에 대한 의지를 작동시키는 것은 뭘까? 도덕적인 내 속에 존재하는가? 게이지. 게이지의 삶에서 잘못된 그런 이유는 뭘까? 게이지의 사례를 조사했던 내 연구자 안토니오 다마지오 부의 견해에 따르면 게이지는 사고 이후의 삶에서도 완전히 정상적인 학습 능력과 언어 능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단 하나가 예외가 있었는데 주변 증인들에 따르면 게이지는 공동생활 규칙을 모두 상실했다. 공동생활이 깨지면 안 되는군요. 공공한 사람들 보면 마음속에 동정심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도덕적인 감정이 존재한다. 길거리에서 내가 거지를 보았다고 해보자 그는 직접적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런 것들이죠. 선한 것은 보답을 받는가? 선한 것은 리퀄리티. 어쨌든 미래는 내 연구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토대이다. 미래에 대한 거. 감정, 인간성 이것은 서양 기독교 문명의 유산으로 도덕성을 인간으로
간주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인간은 천성적으로 속속들이 잔인하지도 않고 근본적으로 고상하지도 않다. 인간은 양절을 다 가지고 있다. 어쨌든 종종 오래 생각하지 않고도 어떤 행동이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다. 도덕은 타고나는 것인가? 길러지는 것인가? 하버드 대학교 마크 하우저. 길러지나? 타고난 건가? 하우저의 주장으로 우리는 도덕적인 감각을 언어와 유사하게 습득한다. 언어와 도덕적인 감각도 훈련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본능과는 전혀 상관없이 측면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덕에 대한 이러한 능력이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인간의 도덕 감정도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지금까지 다룬 이런 도구 개념으로 이제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도덕적인 진보는 감수성을 넘어 이성으로 결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또한 부편 하급 지방 부분에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이 대신에 상급 부분에 제소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상급 부분은 판결할 때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문화와 한계의 염두를 두지 않는 역사적인 법률을 표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되나? 사람이 혐오스러운 인간에 대한 이야기네요. 고문은 죽어서는 안 된다. 살아서. 낙태는 도덕적인가? 낙태를 할 수 있나? 삶에 대해서 생각에 대한 반론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할까? 안락사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이런 등등의 것으로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는 철학적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인간을 복제해도 좋을까? 둘리 복제 향에 대해서 이러한 재생학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 재생에 대한 의학이 인간 상실에서 나타나는 어떤 의학적인 것이라는 것은 내 연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인 세계로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 말이죠. 파킨슨 등등. 신은 과연 존재하나? 등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안셀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에도 의미가 있는가? 자연에도 의미가 있는가? 소울의시에 대한 것, 사랑이란 뭘까? 열정으로 등등 이런 책에 대한 것이 시간이 나면은 깊이 사색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자유란 뭘까? 소크라테스. 참된 자유, 참된 철학은 내 연구자를 돕는 상담자다. 지난 세기 70년, 80년에서 말 그대로 질풍노도 서양 철학서를 내가 해야 할 일은 등해서 이때에 내가 할 일은 우리가 대학 시절 고민했던 서양 철학의 큰 물줄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철학의 물줄기를 정리했다라고 했군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을